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날씨가 정말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야외 수영장에 갔었는데 분명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한창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3분 지나니까 뚝 그치고 햇빛이 쨍 하고 나더라고요. 또 한 10분 있다 보니까 다시 비가 쏟아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젠 한반도도 동남아성 아열대 기후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부동산 썰이나 풀지 왜 갑자기 날씨 타령이냐고요? 바로 오늘 주제인 인구 감소 문제도 이 기후위기 문제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진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급격한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중위 연령이죠. 갓 태어난 아기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인 어르신을 한 줄로 쭉 세워두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따져보면은 27세라고 나옵니다. 국가 평균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고 그 다음을 책임질 미래 세대도 안정적으로 태어나는 전도 유망한 국가였죠. 지금은 이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에서는 맨 아래에 갓 태어난 사람이 남녀 모두 30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을 간신히 넘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중위 연령도 40대 중반으로 국가 평균이 20년 정도 나이가 더 들었죠.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5,100만이었던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는 2072년에는 3,600만으로 30%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위 연령은 63세. 이때는 환갑 지났다고 어르신 대우 이딴 거 없습니다. 이때는 65세는 돼야 그나마 이제 평균 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도 전체의 절반이 안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생산 가능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야말로 노인들이 가득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래엔 집을 지어놔도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수요자가 없으니까 빈집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집값도 떨어지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집값 떨어지기 전에 당장이라도 집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표는 2072년의 표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2072년을 보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소 뜬구름 잡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되기 전에 기후위기로 인류의 미래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럼 그 미래로 가보죠. 당장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이 정도가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30년에도 우리나라 인구수는 여전히 5,100만을 넘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도 아직 50이 안 됐고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10년 뒤인 2040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전체 인구수도 5천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도 이제 50대 중반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분들 여전히 직장생활 활발하게 하고 계실 나이죠. 오히려 이 나이대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높을 시기이죠. 대한민국 인구의 중간층의 구매력이 더욱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지역별 인구 변화입니다. 제가 직접 최근 6년치 지역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예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됐고 그 결과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출산율이 박살나면서 인구수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전국의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로 인구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국 대부분이 이런 와중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경기도,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들은 다른 곳들과 달리 인구수 차트가 그야말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는 2,592만 명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2,603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늘었어요. 흥미로운 건 서울에서 빠져나간 숫자 이상으로 수도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 서울의 인구는 약 979만 명에서 올해 6월 936만 명으로
36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42만 명 이상이 늘었고요. 여기에 인천에서도 5만 명 정도가 늘면서 올해 초 처음으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인구수가 역주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도권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부산상공회의소가 매출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의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에는 1000대 기업 중에서 749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이 531개, 경기도가 180개, 인천이 38개인데요. 이는 10년 전보다 43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은 고용도 더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취업 기회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생활 인프라들도 수도권에 몰리게 됩니다. 전국 44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 절반인 22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백화점의 경우 전국 94개 중에 51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좋은 건 수도권에서는 임금 수준도 더 높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 지역별 상용 근로자 월 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약 384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보다 42만 원 더 높은 426만 원이고요. 경기도는 4만 원 더 높은 38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과 정부 모두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요자가 많은 곳에 집중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을 짓게 되고, 이는 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처럼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역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 및 수도권은 맨날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도권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아직도 하락세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당장에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던 학생이 다 잘하더니 취업한다고 서울로 쭉 가버리는 걸 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결과 서울 밖에 있는 외지인 상경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인구 감소가 되려 서울, 수도권을 안전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투자도 더욱더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지인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 이전 등기는 3달 연속 1,4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요. 지난달 외국인들이 산 부동산의 77%가 수도권 물량이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었고요.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 추세는 매년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종 대출 규제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땡겨와서 여기다 투자하면 되니까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겠지만 뉴욕이나 런던, 파리, 싱가포르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은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집을 살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수도권만 살아남게 될까요? 우리나라엔 수도권 외에도 인구가 역주행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 남아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2019년 34만 명이었던 세종시의 인구는 올해 6월 38만 7,900여 명으로 약 5만 명이 늘었는데요. 증감률로 따져보면 약 14%나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런 세종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명확하죠.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도 대거 이동을 하면서 도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이 정도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지방이 간신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세종과 같은 특수 사례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가 살아나려면 민간 기업이 이전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영업활동 등에서도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굳이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세종은 억지로 끌려간 공무원 중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강합니다. 실제 세종은 정부청사 근처가 아닌 곳의 상가에는 공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상급 종합병원과 백화점도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도시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10년, 15년 뒤에 벌어질 일이다. 두 번째, 인구와 관련해서는 인구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네 번째,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외지인 투자자와 함께 외국인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수도 이전급의 대변혁이 있지 않고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감소 문제는 먼 미래에 있을 위기를 굳이 앞당겨서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인구 감소 문제보다 더 빨리 당면하게 될 문제가 기후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다음에 여유가 될 때는 기후 위기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의 한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일종의 도시국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 역시 수도권과 일부 지방 광역시들만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와 도시 기능들을 잘 판단해 보셔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럼 모두 안녕.